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올봄에는 이 두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립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지속적인 관측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는 13도로 어제와 비슷해 온화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밤부터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개기월식이 겹치면서 36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이 어둠 속으로 점점 모습을 감추더니 결국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림자 속에 모습을 감춘 달이 어느새 붉게 빛납니다. 정월 대보름에 개기월식이 겹치면서 밤하늘에 장관이 펼쳐진 겁니다. 달은 오후 6시 50분부터 가려지기 시작해 저녁 8시 4분에 완전히 붉게 변했는데 이런 개기월식은 대략 59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 가운데 파장이 긴 붉은 빛만이 달을 비추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달이 핏빛처럼 붉게 보여 블러드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주쇼를 관람하기 위해 사람들도 곳곳에 모여 늦은 시간까지 밤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개기월식 이후 밤 10시 17분부터는 평소처럼 환한 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과 개기월식이 겹친 건 1990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다음 개기월식은 2028년 12월 31일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올봄과 여름, 라니냐도 엘니뇨도 모두 나타나지 않는 중립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뚜렷한 기후 신호 대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날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봄 엘니뇨와 라니냐가 모두 나타나지 않을 확률을 60%로 내다봤습니다. 이 기간 라니냐 발생 확률은 30%, 엘니뇨는 10%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어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도 중립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70%라고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적도 근처 동태평양 바닷물의 평균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고, 엘니뇨는 반대로 수온이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이어질 때를 뜻합니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빈도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바닷물 온도가 한때 많이 낮아졌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아 라니냐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수온은 평년보다 약 0.1도 낮은 수준으로 약하게 나타났던 라니냐 경향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계절적 특성상 예측 정확도가 낮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립 시기에는 다양한 기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아시아의 기후 특성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만장 가운데
현재 공급이 가능한 약 4,000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모에 모두 514개 과제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59개 과제가 선정돼 GPU 4천여 장이 AI 연구와 서비스 모델 개발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물량은 학계 2,600여 장, 산업계 1,200여 장, 연구계 300여 장으로 학계 수요가 가장 많은 만큼 공급 비중도 가장 높았습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이달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이 미흡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해 다른 수요자에게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GPU 4,000장, 학계 연구계를 대상으로 약 1,000장을 추가 공급하고 중소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 참여대학 8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사업 참여대학은 기존 35곳에서 4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기준금액 보장에 따라 학생 지원금 평균은 약 10% 올랐고 월 기준금액을 보장받는 학생 수도 4만 7천 명에서 5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기준금액 보장 이행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하고 상위 25% 내외의 우수대학에는 차년도 연구개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탄소도 줄이고 건설 경기도 살리자는 그린 리모델링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방 한편에 설치된 조절기가 눈에 띕니다. 이 집은 가스보일러를 없애고 대기 중에 열을 이용하는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도입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탄소 배출이 없고 난방비 절감 효과도 탁월합니다. 가스보일러 했을 때 월 한 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히트펌프를 집안 전체를 보일러에 돌렸을 때도 한 4분의 1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린 리모델링 토론회에서는 건물에 적용되는 이 같은 친환경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히트펌프와 연계하는 에너지 전기화에 주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가동하면은 태양광, 잉여 전력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개별 건물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마을이나 구역 단위 수준으로 그린 리모델링과 히트펌프를 확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책 효과가 점 단위, 개별 건축물의 점 단위에서 지역, 구역 단위의 면 단위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건물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설치 비용과 까다로운 건축 규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축물을 에너지 소비처에서 능동적인 관리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가 제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초대 이사장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용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정책 기획과 예술인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임 이사장은 출범식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서울의 중심을 넘어 K컬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K컬처 르네상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리 경청하고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용산 구민분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서울의 중심 넘어
K컬처의 중심 용산구가 되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참가 업체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 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11월 19일에서 22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조기에 신청하는 참가사는 부스 비용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신청은 오는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20여 명이 육로를 이용해 무사히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하는 등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 가운데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전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이란을 출발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 중간에 하루를 묵은 뒤 어제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지 공관 직원과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이도희 감독과 이란 프로축구 메스 라프산잔 소속 이기재 선수도 버스를 타고 이란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투르크메니스탄 수도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국민 110여 명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라크에서도 각각 2명이 현지 공관 도움으로 인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항 폐쇄로 발이 묶인 중동 지역 단기 체류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단기 체류객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 지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군 수송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서 중동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에너지 쇼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석유 수출국 기구의 두 번째 산유국인 이라크는 하루 생산량을 116만 배럴이나 줄였습니다. 기존 생산량인 410만 배럴의 30%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저장 용량이 워낙 부족해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감산량이 30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 때문에 최대 정유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선적 경로를 홍해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송유관 용량에 한계가 있고 추가 공격에 노출돼 있어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LNG 시설을 일시 폐쇄해 가격 폭등을 유발했습니다. This is a grave danger to international economy. We're talking here about Qatar that supplies 20% of international supply of LNG, of natural gas. 중동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유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유회사들은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인도는 산업용 가스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천연가스 비축분이 11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대신 중동산 LNG 수입을 늘려왔던 유럽 국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미국이 생산을 늘리더라도 당장 카타르의 공급량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What Europe can do as an energy poor continent is of course to reduce demand. So to reduce the demand for gas exactly as we have done in the early days of the energy crisis back in 2022.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확보 가능한 물량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벌일 경우 추가적인 가격 폭등은 불가피합니다. 과거 유럽 중앙은행은
호르무즈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3분의 1 정도 차단되면 국제 효과가 배럴당 13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의 운임이 하루 만에 약 2배로 급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세계 2위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주요 LNG 시설이 2일 이란의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한 가운데 선주와 브로커들은 대서양 연안의 LNG선 용선료로 전날 요구하던 금액의 약 2배 수준인 하루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9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는 해운 데이터 제공업체인 스파크 커모디티스가 2일 오전 내놓은 LNG선 평가 운임인 6만 1,500달러와 비교하면 3배 넘는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미 해군의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를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과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로 수교 77주년을 맞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전통적 우방 관계를 넘어 방산과 원전 등 신성장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필리핀 독립영웅 호세 리잘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헌화를 마친 뒤 우호와 환영의 상징인 도시의 열쇠를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선 최고 수준의 예를 갖춘 환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필리핀 의장대를 사열한 이 대통령을 위해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우리 전통 민요 아리랑이 연주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연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뜻을 모았습니다. 조선협력은 물론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와 신규 원전 도입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가동 사업과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진출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입니다.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걸 뒷받침할 방산 물자 조달 약정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에 파병한 필리핀과 보훈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And Filipinos also have embraced very much Korean culture, starting with K-pop, K-drama, and of course our shared values. 두 정상은 이란 사태를 두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마닐라 영웅묘진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만나고 오후에 양국 경제인들의 협력을 도모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마닐라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척박한 산간 오지로 여겨졌던 전북 무주가 국내 방위 우주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낙점됐습니다. 인구가 적은 산간지대라는 지리적, 지형적 한계가 오히려 강점이 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의 상징 반딧불이가 아직도 나타나는 전북 무주군. 한적했던 이 산간 마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오는 2034년까지 무주에 3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항공우주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축구장 107개 면적에 달하는 76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의 심장으로 불리는 차세대 램제트 엔진 연구 생산 시설이 들어섭니다.
항공 우주 설비 자체가 첨단 설비고요. 위험 설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 기술이 또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주군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실제로 엔진 연소 시험 등 항공 우주 관련 시설은 소음 차폐와 기밀 유지가 관건입니다. 도심과 떨어진 무주의 지형은 민원 소지를 줄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여기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등 주요 국책기관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평가를 높였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무주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전북에서 소재, 부품, 생산, 실증부터 전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산 전주기 시설이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자연특별시 무주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방산 우주 산업의 넥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남 영광해상에는 대규모 풍력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에 따라 지원금과 사업 수익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데요. 군민들과 어업인단체는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민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전남 영광 해역에선 17개 발전 사업자가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을 할 때 총 필요한 인허가 40가지가 넘습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해상풍력 이익공유제가 시행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보상금을 노린 가짜 어업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가짜 배 없어지고 가짜 어민 없어지고 군청에서 행정을 중심을 잡고 가짜 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실제 올해 영광에 맨손 어업 신청만 4천여 건, 어선 등록도 최근 3년 사이 100여 건 늘었습니다. 조업도 안 하는 사람들, 배만 사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으라고 이러고 막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힘들죠. 영광군은 해상풍력 보상 절차를 앞두고 용역을 통해 허위 세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선별해가지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 그런 게 우리 군 입장이고. 단일 지역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영광군이 사업 시작 전부터 수익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생활엔 꼭 필요하지만 자주 쓰지 않는 공구는 막상 사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요. 충북 청주시가 생활공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뚝딱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법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드릴부터 사다리, 실리콘건까지 가정에서 한 번쯤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는 낮은 공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뚝딱 대여소로 청주 시민이면 생활 밀착형 공구 60여 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비싸서 선뜻 사기 어려웠던 공구를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굳이 안 사도 되고 또 살려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비싼데 이게 빌릴 수 있으면 빌려다 쓰면 너무 좋죠. 대여는 한 달에 2차례까지 가능하고 한 번 빌리면 최대 4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할 때 담당자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해 공구를 처음 사용하는 시민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치된 공구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반납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AS가 좀 용이한 그런 업체로 선택을 해서 구비를 해놓기도 했고. 청주시는 공구대여 사업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집을 보수할 수 있는 집수리 학교로 사업 범위를 넓혀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월 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